안녕하세요. 코리아 매뉴얼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여러 편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음식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약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픈 곳을 고치는 약과 음식은 그 뿌리가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우리의 조상들은 밥이 보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이 표현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한식이 만병통치약처럼 소개되기도 합니다. 김치에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도 하지만 너무 확대 해석한 듯 합니다. 현대의 한국인들보다 더 많이 김치를 먹은 우리의 조상들이 현대의 한국인들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은 없으니까요.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은 열대 기후 지역의 풍족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봄부터 가을까지의 기간 동안 장만한 농산물로 1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나는 온갖 것들이 식생활의 재료로 활용되었는데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약들 역시 자연에서 나는 재료였기에 약식 동원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한식을 먹다 보면 많은 예절을 듣고는 합니다. 그러나 예절이라는 것도 세월이 흐르면 바뀌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옛날에는 식탁에서 대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즉, 식사 시간에는 조용히 밥만 먹었는데 만일 이런 식사 예절을 현대사회에 적용한다면 부모님과 자녀의 대화는 전혀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옛날에는 모든 식구들이 한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 밥상을 받아 밥을 먹었습니다. 이를 지키기 힘든 서민층에서도 최소한 할아버지, 아버지는 개인 밥상을 받았습니다. 현대에는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즉, 예절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고 정답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삼가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에서 예절이란 인간의 편리를 위해 변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식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옛날 조선시대 양반가의 남자를 위한 개인 밥상입니다. 그중 오첩 반상이라 하여 5가지 반찬이 나온 것을 표현해 본 것입니다. 밥상 위에는 총 11개의 접시가 있습니다. 이 중 5개의 반찬을 제외한 나머지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기본 음식입니다. 즉, 밥, 국, 김치, 젓갈, 초장, 간장은 오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주식은 밥입니다. 쌀을 재배하여 껍질을 벗긴 뒤 물을 넣고 가열하여 만듭니다. 서양의 주식은 밀가루로 만든 빵인데 현대에는 오히려 육류가 주식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빵이던 고기이던 조리하는 과정에 최소한 소금이라도 들어갑니다. 그에 비하여 밥을 조리할 때에는 쌀과 물 이외에 다른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즉, 조리한 밥에는 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밥을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긴 하지만 오로지 밥만 먹는다면 많은 양을 먹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반찬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일단 밥 옆에 자리하는 것이 국입니다. 국은 야채를 넣고 끓인 것인데 소금이나 간장 등으로 간을 한 것입니다. 야채 등의 내용물보다는 국물이 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즉, 밥을 먹으며 물이나 음료수 대신 먹기 위한 보조 수단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미각은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즉,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이 그것입니다. 한국인은 한 끼 식사를 통해 더 많은 밥을 먹기 위해 이 5가지의 맛을 호출합니다. 그것이 바로 반찬입니다. 기본 반찬에 들어가는 젓갈은 생선을 염장한 것으로 진한 짠맛을 냅니다. 익숙하지 않을 경우
조금도 먹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열을 가하지 않은 식품이므로 비린 맛이 강한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추나 고춧가루 등 강한 향을 내는 양념으로 냄새를 없애기도 합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찍어 먹기 위한 소스로 고추장과 간장이 제공됩니다. 고추장은 매운맛을 내주고 간장은 짠맛을 더해줍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하루 3끼 항상 올라오는 식품입니다. 밥 대신 면을 먹을 때도 김치는 빠지지 않습니다. 마치 한국인의 주식이 밥이 아니라 김치인 듯 합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인 후 고춧가루 등으로 양념한 것입니다. 매운맛이 강합니다. 이 매운맛을 중화하기 위해 밥을 먹는 것 같습니다. 국이 국물을 먹기 위한 음식이라면 상의 가운데 위치한 찌개 혹은 탕은 한 끼 식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었냐는 질문을 받을 때 대답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머지 반찬들도 5가지 미각들을 골고루 가지도록 균형 있게 준비됩니다. 특이하게도 한국의 반찬 중에는 쓴맛을 내는 반찬도 있습니다. 쓴맛의 반찬을 먹음으로써 다른 반찬의 맛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선 요리는 생선의 가시가 붙어 있는 상태로 조리됩니다. 다만 생선회의 경우는 가시가 제거되고 접시에 담겨집니다만 반찬으로 생선회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음식을 먹는 도구인 수저는 옛 문헌에 의하면 오른편에 놓고 젓가락은 숟가락 뒤쪽에 붙여 놓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독상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현대에는 큰 상에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므로 국이 놓인 자리에 옆에 둡니다. 숟가락으로 밥과 국물이 있는 음식에 국물을 먹고 젓가락으로는 반찬과 국물이 있는 음식에 건더기를 건져 먹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이 맵다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매운지 여부를 물어봅니다. 그러나 한국 음식에서 매움을 담당하는 양념은 대부분이 고추입니다. 특히나 덜 익은 파란색 풋고추는 대부분 생으로 먹고 빨갛게 익은 고추를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양념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한국 음식이 매운지 여부는 음식의 색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음식의 색깔에 포함된 빨간색의 정도가 고춧가루가 포함된 정도를 말해주는 것이고 이것이 매운 정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음식에 있어서 더욱 위험한 것은 매운지 여부보다는 뜨거운지 여부입니다. 한국 음식은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습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먹는 탕이나 전골의 경우에는 식탁의 가운데에서 불로 끓이며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밥을 담은 그릇은 보통 스테인리스로 제작되는데 갓 지은 밥을 담았을 경우에는 일반인이 맨손으로 잡을 경우 약한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밥그릇을 나르는 아주머니들이 맨손으로 잡는다고 하여 당신이 따라하다가는 지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콩을 갈아서 요리하는 비지찌개의 경우 주방에서 끓여 나오지만 생김새에 비해 엄청 뜨겁습니다. 내부의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크게 한 숟가락 떠먹다가는 다 뱉어내야 할 정도이므로 항상 조심히 먹어야 합니다. 생선 조림의 경우도 상에 내오기 직전까지 조리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생선 조림에 포함된 무는 비지찌개만큼이나 뜨겁습니다. 음식에서 김이 난다면 굉장히 뜨거울 수 있으므로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는 숭늉을 마셨습니다. 숭늉은 밥을 지은 냄비에서 밥을 퍼내고 남은 것에 물을 부어 끓인 것입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팔팔 끓인 뒤 식사가 끝나면 그 물을 마셨습니다. 잘못 마시면 당신은 목구멍부터 위장까지 식도가 타들어가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엔 전기밥솥이 나오면서 냄비밥이 없어져서 자연히 숭늉도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식사 시간에 많은 금기사항이 있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대부분이 과거의 일로 넘겨졌고 웬만한 것들은 금기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식사를 시작하셔야 나머지 식구들이 밥을 먹는다든지 식사 시간에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등입니다. 하지만 현대에도 금지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숟가락을 밥그릇에 꼽아 놓는 행위는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제사에서 하는 행동이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젓가락으로 탁자를 3번 부딪히는 행동도 제사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마찬가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양반과 남성을 위한 오첩 반상을 살펴보면서 한국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음식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 음식에 사용되는 각종 양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